그럼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 리빙 네트워크 제2회 포럼인데요. 오늘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결합되는 4개의 모델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시혁신 수준에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결합되는 모델, 2개는 프로젝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결합, 그리고 하나는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과 사회혁신의 결합이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이 상당히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4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은 이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우선 김경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전략기획팀장님께서는 재난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박주영 울산 ICT 협동조합 이사장님은 ICT 현장에서 기술 개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수행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성재현 박사는 리빙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한국 리빙넷 네트워크의 PD고요. 그리고 정영구 팀장님은 이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에서 과학기술 정책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시각에서 아마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아마 워낙 발표들이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기억위원 순으로 우선 김경준 박사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경준 연구관입니다. 현재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R&D 관리평가센터에서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행안부 재난안전 R&D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4개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우선 내용들이 너무 다들 훌륭하고 되게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이제 아까 사실은 그 송호준 박사님께서 리빙랩의 개념 정의가 한 70여 가지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그 중에서 오늘 한 5개 정도는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잇다라는 주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부 R&D라든지 아니면은 기타의 정부 정책들에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뭐 혁신이라는 단어의 뭐 어원을 보자면 아시겠지만 뭐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인데요. 이렇게 새로움을 좀 찾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노베이션인데 IN이 어떻게 보면 내적인, 그리고 NOV는 새로운 거를 의미하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게 시키다라는 뜻으로 보면은 내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활동들이라고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R&D라는 어떤 연구개발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도 이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좀 되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책을 좀 읽다가 이제 책의 본문은 많이 읽게 되는데 앞에 이제 그 저자의 그 대한 소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는데 좀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혁신이라는 거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R&D를 기획하면서 혁신이 뭘까 이런 쪽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의 내용을 보고서 본질을 찾는 과정 해서 좀 실마리가 풀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실 재난안전 R&D에서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는 뭐 국민 그리고 각 시민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사회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기술 개발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이제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좀 너무 이제 학문지향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연구 개발의 성과물이 어떻게 사회 경제 활동에 이바지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리빙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좀 제가 오늘 좀 그런 발제 내용들을 조금 봐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리빙랩이라는 게 좀 의미가 기술 개발과 어떤 혁신 주체들의 그 기획 그리고 과정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떤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지식과 경험의 결합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재난안전 문제에서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은 거, 대구 발제도 있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뼈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사고라든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최초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폭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구에서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타 지역의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게 다 이제 대구 쪽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면서 발전이 되어 왔다는 점 결국에는 이 경험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에서도 많은 사회 문제 중에 재난안전 쪽에 보면은 이제 경주 지진 아시죠? 경주 지진 아시는데 실제로 한 몇 달 전에 다들 모르시겠지만 울산에서 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이제 울산 해상 앞바다에서 한 3점 몇 정도 지진이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경주 지진에 묻혀서 큰 사회 문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시간이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4년인가요? 그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행정구역으로는 경주지만 사실은 울산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이제 태화 시장 쪽에 큰 피해가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상류부의 마을들이 침수가 되고 다양한 피해가 있어 왔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들을 다른 시도의 전문가들이 풀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비의 어떤 편중 구조라든지 연구 전문가들의 어떤 분포를 봤을 때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행안부 연구개발 사업만 봤지만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서울과 대전에 집중돼 있는 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좋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자생력 측면에서 이 지역 전문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 기획평가센터에서 큰 두 개의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울산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딩이 되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좀 좋은 성과들이 있어 왔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발표들이 굉장히 다들 우수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기획한 사업에서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과연 이게 리빙랩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질문들이 의문들이 있었지만 그게 좀 말끔히 해소되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발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난 약자라고 분류되죠. 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성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개발 사례들 그런 부분이 있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청각장애인과 같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들이 많이 있어 왔나라는 좀 생각들은 오늘 좀 새삼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제 그 리빙랩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심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리빙랩에 대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자칫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의무화돼 가고 있지는 않을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95년인가요? 그때 아마 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좀 그 봉사활동이 의무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신문 사설을 봤을 때 이게 점수를 따기 위한 봉사활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이 리빙랩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좀 그 적지 않은 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좀 발표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는 않구나, 잘들 하고 계시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수요들을 조금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지역 문제 이게 리빙랩의 관점을 볼 때는 문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혁신 주체들이 참여를 했냐가 되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하고 대구 이렇게 좀
그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잘 해오고 계시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면은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가 누구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좀 문제를 정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저 우려를 갖게 됐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 세종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근데 실제로 저희가 울산에 있으면 세종의 미세먼지가 왜 심각하지라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종에도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연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그런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발굴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리빙랩 R&D들이 만들어지면은 좀 그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그 의견을 받고, 이게 그 저희 시민들이라든지 저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 사양들이 좀 강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리빙랩의 개념에 대해서 성진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값진 자리를 통해서 이제 성진 박사님께 한번 소개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저희 좀 많은 좀 깨달음의 이렇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거, 이 평가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이제 사실 R&D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문제를 체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한 5년 전인가요? 5년 전부터 그 우수과제 평가를 할 때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 간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 중에서 어느 과제가 정말 훌륭한 성과를 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해는 울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대전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저희들, 아까 이제 들었던 것과 같이 혁신 주체들과 함께 이제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그 문제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아직까지 답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연구개발 체계와 더불어서 리빙랩에 대한 형태가 좀 견고히 조금 확립이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점점 조금 견고해지고, 아까 이제 해주셨던 대구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구 개발이 같이 이제 좀 되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시도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의무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이제 그 정리를 해주실 때 송호준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 마지막 단계가 사업화하고 이제 선거 확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울산에서의 문제를 울산에서 푸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뭐 충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산단이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제 원활한 또 성과의 교류의 계기가 되고, 결국엔 이게 확산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지자체 간 어떤 과학기술의 교류 그리고 역량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빙랩 관련 R&D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획, 관리, 평가, 성과 확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그 리빙랩 관련 R&D를 하는 모든 조직들이 아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박주영 이사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ICT 협동조합의 박주영 이사장입니다. 저희는 울산 지역에서 있는 그 IT 업체들, ICT 업체를 하고 있는 20개 회사가 모여서 지역의 ICT를 통한 가치 창조로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저희 조합을 만들었고요. 거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윤택하게 그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조합을 만들었는데, 실제 조합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또 만들 때쯤
리빙랩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빙랩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만나보고 같이 있는 민관 다 해서 만나봤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내 사업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왔구나. 근데 이제 이 IT의 기반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 리빙 네트워크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 우리가 지금 울산 지역은 4대 전략 산업이 있는데 자동차, 조선, 화학, 바이오, 에너지 이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그 기업 옆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이런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지역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또 신경을 써주시고 하다 보니 앞으로 더 좋은 우리가 ICT 투잡이 나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제하셨던 분들 네 분 중에 참 감명 깊게 들었던 다 감명 깊었지만은 실제 대구에 얘가 울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어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울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ICT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겪은 경험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오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성지은 박사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2회까지 왔다는 거가 사실은 지금 앞에 계시지만 여기 뭐 김인호 그 사무국장님 역할이 너무 크고 이준정 실장님의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인호 사무국장님을 리빙랩계의 이순신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왜 이럴까 봤더니 감히 내가 어느 누구를 불렀을 때 리빙랩계의 이순신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명확한 목표도 가지고 계시고 충분한 시련도 겪고 계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당신이 그 과정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한편은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 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게 리빙랩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둘씩 성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벽이라고 생각했던 행안부의 그 우리 박사님도 오시고 또 생기연의 박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울산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주체를 맡아가지고 발표도 멋지게 해주시고 저는 오늘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울산 같은 경우가 과학기술 기반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사회혁신이 약하고요. 근데 저는 몇 가지 이제 앞으로의 역할을 가져갈 건데 저희가 부탁을 했던 부분은 일단은 과학기술계에서 리빙랩 했던 분들끼리 한번 모입시다. 했던 게 일단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 대구에 계시는 분들 일단은 울산을 중심으로 관련 지역들을 한번 묶어보자. 결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조직화되고 확대가 되면 좀 더 힘이 실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처음부터 리빙랩을 하면서 인노래도 가입을 했던 부산은 굉장히 빠르게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산이 어느 한 축을 지금 담당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부산도 다시 한번 그 주체들을 갖다가 조직할 필요가 있겠다 했고 오늘 정영구 팀장님을 그래서 모셨던 거고요. 그리고 부산도 가까이 있으면서 김희대 박사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시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은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잇따라는 걸 해가지고 일단 과학기술 주체들을 한번 묶어보자. 그리고 관련 지역들을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서 다음에는 우리 김인호 사무국장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돌봄 그리고 자원순환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울주군에서의 지역들을 묶으면서 돌봄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봤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리빙립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리빙립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마 더 성공할 것 같아요. 리빙립 평가라는 거 우리가 평가공화국이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R&D 사업의 거의 90%, 99%는 다 성공한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공했는데 정말 우리가 현장 체감형, 문제 해결까지 가고 있는 거는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리빙랩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 다른 하나의 틀로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리빙랩이라는 게 굉장히 자유롭고 실험을 해보고 뭘 해볼 수 있는 정말 리빙랩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거냐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에 리빙랩은 조금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뭐하고 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 조금은 부들부들하고 뭔가 보들보들해서 뭐든지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형식화 안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강력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분이 저도 숙제인 거예요. 저도 이제 리빙랩을 하면서 한국 리빙랩을 읽으면서 방금 리빙랩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어떻게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도약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체계를 흔들어 가지고 정말 판을 바꿔낼 수 있는 그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말 기존의 그 세력들하고의 그걸 통해 가지고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부분이 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를 일로 생각하지 말자. 과업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순간에 내가 즐기고 먹고 즐기고 리빙랩 해봤던 사람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 리빙랩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리빙랩은 내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뭔가 해볼 수 있는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즐겁게 행복하게 리빙랩 한번 해봤던 분이 저한테 늘 하는 말 저는 이제 리빙랩 알 것 같으니까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우리 그 박사님 사이에서 그런 균형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부분도 굉장히 숙제이고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재미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서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할 건데요. 제가 리빙랩 포럼을 만들면서 지역별로도 하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으로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포럼이라는 곳이 각각의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등장하고 두 번 등장하고 오늘 윤석원 대표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와서 여기까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포럼이 만들어지니까 당신의 비전을 얘기하고 당신의 어떤 과제도 얘기하고 잘한 점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도 이렇게 충분히 자랑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무대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울산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더 행복하고 스타로 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역할 하는 거와 그리고 다른 지역과 해가지고 차고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2회 그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감성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아마 저런 토론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동남권 리빙랩 벨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 부울경 와 있고 그리고 경은 아직 없네요 여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가 와 있는데 아마 동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랩들이 그리고 리빙랩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정영구 부산산업과학기술혁신원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비스텝의 과학기술 정책팀을 맡고 있는 정형구입니다.
사실 제가 그 부산에서 아마 시민 참여형 리빙랩으로 추진했던 거는 제가 가장 먼저 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대구에서 청소년 그런 그 귀갓길이라든가 아니면 청계현에서 했던 그 케미컬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문제들이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빙랩을 저희 맨 처음에 추진할 때 이거를 저희 원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좀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데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원의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을 했었고 이거를 리빙랩 프로젝트라는 명으로 해서 우선은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하고 그래서 어르신분들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시니어와 대학생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팀을 이뤄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총 4개의 팀을 이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4개의 각 팀이 이제 했던 주제들은 하나는 이제 그 부산의 밀락 수변공원이라고 되게 그 젊은 친구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워낙 그 풍경이 멋있어서 늦게까지 술 먹고 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데 일찍 귀가를 하자라는 뭐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나 문제인 그 커피 그 일회용 컵 그리고 버스 무정차 하는 거 그리고 저희 부산이 또 아무래도 해안가 가깝다 보니까는 하수 냄새 이러한 문제를 4개를 해결하는 걸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거를 추진하게 됐던 동기도 대전도 아니면은 포항도 이걸 다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은 왜 못하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그 과기부 행안부 사업에 저희 원에서 요거를 좀 제안을 해가지고 매칭시켜서 실제로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그 과업을 진행을 했었고 현재 R&D가 끝나고 이제 지자체에 테스트베드 운영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R&D 부분도 평가를 우수를 받았다고 저한테 또 직접 이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진짜 열정적으로 많이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 저희 본부 직원들이 이게 또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평일 이렇게 낮 시간에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 시간에 해야 됐고 주말에 해야 됐고 밤에 해야 됐고 뭐 이래서 밤에 심지어는 11시에 나와서 새벽까지 막 하는 캠페인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상당히 열의가 많이 있었고 시민들께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실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리빙랩에 많은 활동을 하신 이제 성기현 박사님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부산에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크게 이제 3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리빙랩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결과물의 활용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 혁신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리빙랩 운영에서는 조직 자체가 아무래도 그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 저희 팀원 가지고 이거를 막 이끌어가다 보니까는 사실 평소에 일 과업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근하면서 시민들까지 이렇게 챙기면서 해야 되는 게 회의를 저희가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10몇 번을 진행을 했거든요. 각 이제 분과별로.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전담 조직 이러한 그 산하경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좀 자율권을 갖고 이렇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운영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거기서부터 처리해주는 것까지 저희가 기관에서 다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의 입장으로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 또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대신 다 해주다 보니까
회의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실 좀 많이 부딪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빙랩에 이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민들을 좀 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소극적인 시민분들까지도 나와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들 중에 리빙랩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민분들은 리빙랩은 뭐야? 다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 예, 그 말이 저도 적극적으로 이게 와닿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들에게 많은 활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결과물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시제품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그러니까 구청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아갖고 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리빙랩 프로젝트 끝나고 나니까 이거를 유지보수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물건 자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이거에 나온 결과물을 결국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이어서 계속 가면 좋은데,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게끔 연결시킬 수 있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 조직 이런 부분하고의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좀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혁신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에서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유사한 공통점도 있고 지역마다의 그런 그 특색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발굴을 할 것이냐, 이러한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저희 직원, 팀원들, 동료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도출하고 R&D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팅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좀 양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좀 운영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영역에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힘이 빠졌던 부분들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해서 뭐해? 진짜로 돼?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제 사회 그러한 쪽에서는 저한테 그거 그 저희 원에 비스텝의 역할이 맞아? 역할 아니잖아. 왜 그런 거를 하고 있어? 이러한 그 질책도 사실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거를 정말 좀 이끌어가기에 많이 부담스러웠고, 그런 뭐 우여곡절,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는 사실 막 발표를 해주시는데 좀 부러웠었거든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체계에도 자리가 잡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러웠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저희 지역에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좀 더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제 의견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직면하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 근데 이건 이제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직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기존의 판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사회적 경제 쪽도 그렇고 또 과기 쪽도 그렇고, 이게 양쪽을 결합시키는 일종의 용암 모델이라서 아마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이러저러한 형태의 이제 난관을 맞게 되는데, 결국 그건 이 리빙랩 활동을 하는 이제 활동가들이 연대해서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러한 모임이 이제 그것을 위한 발판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좋은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아마 계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자들의 토론을 다 들었고요. 이제 발표자들께서 편하시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까 발표에서 못다 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돼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준정 실장님부터 우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제일 마지막에 지적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고요. 사실
오늘 또 한 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였던 게 앞서서 다 패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대구는 부러움의 대상, 잘 나가고 계시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따라가고 싶고 쫓아가고 싶은 대상이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부산은 노력하셨으나 저희와 똑같은 애로와 문제점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또 발판 삼아서 같이 또 상생하고 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영 이사장님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재난안전연구원이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지역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계셔서 오늘 김경준 팀장님 너무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좀 저희가 울산만의 특화된 그런 리빙랩의 모델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연 박사님과 송희진 선임연구위원님은 언제나 울산 편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송호준 박사님 저희 모델 제시해 주셔서 그 출연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웍스의 윤석원 대표님 울산에 지사까지 내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울산에 관심을 가지고 울산에 계시던 것만으로 든든하고요. 앞으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울산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어떤 바람과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앞서가고 계시는 우리 사무국장 김민호 사무국장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포럼을 열린 과정에서. 그래서 그 누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송 박사님, 송호준 박사님, 예,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생변의 송호준입니다. 제가 발표 끝나고 뒤에 발표하신 두 분 얘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리빙랩의 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제 요청 받아가지고 좀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은 뭐 그런 격으로 좀 실언들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딱 잘라서 뭔가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은 오늘 그 발제자들 말씀하신 것과 오늘 토론 토의자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뭔가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남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이제 제 삶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는 연구자로서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마음에 뭔가 씨앗이 뿌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발표할 때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저도 이제 여기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TP에 계신 이준영 실장님이랑 또 김인호 국장님께서 저를 사실 이제 여기에 끼워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과제도 그렇게 기회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리빙랩도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리빙랩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리빙랩을 하면 왜 이렇게 성과들이 좋게 많이 나올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어쩌면 연구자들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그 따끔한 질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을 하지만은 국가연구개발소 과제를 수행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점 그 괴리에서 아마 실망하는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상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저같이 이제 뭐 대학원 교육을 받고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이런 것들도 지금 과학이고 정말 과학하는 인간 일반 시민들도 과학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는 김희대 박사님 토론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뭐 대구가 잘해서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리빙랩 시작할 때 또 초기에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의논을 드렸던 분도 여기 계신 우리 송희진 박사님, 성지은 박사님. 벌써 그게 한 6년 됐죠. 6년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견도 묻고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씨를 뿌렸고 사실 저희도 우여곡절 되게 많습니다. 뭐 사실 뭐 그 사례만 쭉 이야기하면 다 성공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실패한 사례 많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리빙랩 중에서도 진짜 리빙랩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성지현 PD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게 리빙랩을 했다 안 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은 그때 참여해 본 사람을 보면 압니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잘 성공 안 했어. 근데 사람들 다 행복해.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제가 계속 화두로 던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실패는 공공재다 이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이슨이 이제 주머니 비닐봉지가 없는 주머니 그 진공청소기 만드는데 15년간 5,127번 프로타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의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5,000번의 실험이 필요한데 그 중에 두세 번을 공공이 안아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좀 여유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엄청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냐? 아까 우리 도시혁신 플랫폼에 뭐 시민들 자극하고 소셜 다이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커뮤니티를 막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주는데 그 다이닝이니까 밤에 가서 이제 그 15명씩 모여가지고 3번씩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주제 가지고 회의하는데 법인카드 들고 직원이 가야 돼. 그걸 가서 이제 밤에 결제해줘.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동조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아까 이해관계 조정하는 부분도 되게 힘든데요. 다행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산이 다행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있는 기관으로 막 수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아까 보면 리빙랩이 한 통으로 예산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예산의 출처를 따져보면 어떤 건 행안부, 어떤 건 시에서, 어떤 거는 뭐 국토부에서 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짰던 거기 때문에 아마 울산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랑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우리 송희진 박사님 말씀하신 동남권 리빙랩 네트워크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준정 실장님, 김현호 사무장님, 우리 정영호 박사님 굉장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한번 진짜 이럴 때 한번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김경준 팀장님 이제 재난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대구 사실 아픈 거 많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대구에서 가장 먼저 겪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740명의 확진자가 우리가 52일 만에 0명으로 연착륙시켰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 저는 그 뒤에 그걸 되게 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랑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인 삼각 거버넌스, 행정과 지방정부의 2인 삼각, 그 다음에 재난안전처하고 같이 하는 그 삼각의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력, 리빙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력, 그리고 제가 볼 때 분산민주주의 기술이에요. 이게 뭐 SNS 같은 이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지속가능 공동체에 필요한 뭐 경제와 민주화 다음에 위기 대응 능력인데 이 위기 대응 능력을 잘 할 수 있다. 그건 한국이 글로벌하게 스탠다드를 줄 수 있다. 이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시 문제 발굴에서 핵심 주체가 제대로 참여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동의하는데요. 리빙랩의 주제들을 보면 되게 자잘합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업앤다운,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업앤다운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문가들이 그냥 전 세계 챌린지하는 어젠다, 예를 들면 돌봄의 문제, 폭염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 인구 소멸의 문제, AI 감시, 자본순환 이런 문제는 시민들에서 나오기 되게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울산에서 글로벌에 던지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한국이 어떻게 문제를 푸나 이걸 어쩌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산이지만 울산에서 글로벌 챌린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두섬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리빙랩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 또 리빙랩 안 해요?
그러면서 저는 성공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민사회 쪽에서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윤석원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원입니다. 아까 그 강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울산지사를 냈습니다. 올해 초에 냈고 저희가 낸 계기는 그 울산항만공사에서 사실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런 송희진 박사님, 성진 박사님 붙여주신 전환지향적 기업의 어떤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울산항만공사와 협업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데이터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항만공사가 굉장히 활발히 협업을 시작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15명의 직원을 이제 고용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사에서. 그래서 벌써 지금 한 7분 정도가 이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8분 정도는 이제 제가 아까 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장애인들 중심으로 되도록 고용을 하려고 지금 교육 중이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사실 제가 이제 한번 리빙랩 1회 할 때 한번 또 왔었어요. 그때 우연히 울산에 이렇게 지사에 방문했다가 성진 박사님이 이게 리빙랩 하는데 잠깐 오라고 그러셔서 와서 인사드리고 그때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강사로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여러모로 울산 리빙랩과 많이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그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알고 이런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활동 자체가 지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또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식별되는 사회 문제 해결과 같이 물리지 않으면 저희 기업도 사실 저희 기업의 어떤 설립 목표와 또 저희가 하려는 활동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점점 배워가고 어떻게 하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리빙랩 방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 더 이 전환지향적이라는 기업을 이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저는 그 의미가 자꾸 이렇게 변화한다는 의미 같아요. 그 변화가 뭔가 그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인 전환지향 기업이 되어야 될까 생각하고 울산에서 저희가 또 이제 울산 동남권 네트워크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어떤 저희 고객을 확보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이나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도 있고 최신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걸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사회 문제를 좀 기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이제 공익적인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어떤 그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풀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주권도 있고 또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또 인공지능 윤리 같은 또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를 리빙랩 방식으로 풀어낸다면 좀 흥미로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이 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행복하게 좀 느끼고 더 이렇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FCE, 그러니까 Field Configuring Even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직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연 이런 포럼 같은 것들이 바로 새로운 그 생태계들을 형성하는 조직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럼 무슨 뭐 세미나 그러면 그냥 대외로 어떤 거 했다는 걸 발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맺고 생태계를 형성하는 계획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논의와 그리고 이 포럼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맺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빙랩 정신이죠. 네가 가면 우리도 같이 간다. 뭐 이런 리빙랩 정신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새로운 장을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회로서 기능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발표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